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직접 땅을 사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약 20%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서 큰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중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조합원들이 져야 된다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었죠.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피 같은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성공률 높은가요? 성공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낮아요. 예,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그 현지민이 아니라요. 네. 외부에서 조합이 결성돼서 그쪽 땅에 대한 그 토지 사용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네. 거기 이제 토지주들이 다 100% 승낙을 하면 좋겠지만 내 땅을 팔겠습니다. 그렇죠. 이래야 되는 그렇게 거죠.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업이 조금 오래 걸리는 기간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지역주택조합에 발을 묶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공률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급하고 수요 측면이 다 좀 좋은 조건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어디든지 이제 그 분양을 목적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 네. 어떤 우선 분양성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역주택조합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PF라고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대출을 통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은행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그걸 이제 원활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들이 있으니 네. 여기처럼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했을 경우에 자금에 대한 경로가 조금 좀 원활하다 보니까 시공사 공급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나오는 거고 네. 수요자 측면에서는 일단 요즘 그 일반 분양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좋은 지역 같은 경우 프리미엄도 형성되고 하는데 그런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청약통장 순위가 높은 통장을 좀 맞아요. 써야 되는데 네.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무주택자거나 아니면은 전용 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입 조건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일단 싸단 말이죠. 시세보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수요층들도 그렇고 또 이 공급자 측면에서 둘 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택 쪽이 많이 성행은 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은데 그 사이에도 리스크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은 네. 아무래도 시공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지역주택조합 원들이 부담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사용 승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유된 부분이 얼만큼 확보가 돼 있느냐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지역별로 잘 선택을 한다면 또 좋은 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여기 옥수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올 12월이면 만 4년이 돼요, 입주한 지가. 네. 근데 이제 전세를 줬는데 6월 달에 전세 만기일이 되는데 이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좋은지 기대가 좀 높아가지고요.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괜찮은
지역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네.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갖고 계신 이 매물은 투자 목적이신 거죠, 순전히? 예, 우리 아들 앞으로 사놓긴 했는데 그때 네. 뭐 투자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매물을 좀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들고 가는 것이 좋은지 이윤환 네.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그 성동구 옥수동에 네, 그 레미안 리버젠 아파트잖아요. 네, 자, 여기가 2012년에 그 입주한 재개발돼서 자, 네. 세대수 1,500세대고요. 맞아요. 뭐 입지 면에서 또 이렇게 이 근처에서 신축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의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앞으로의 향후의 가치는 조금 그래도 놔두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 옥수동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한 여기가 옥수동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압구정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네, 자, 이쪽 그 강남 일대 전체적인 그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집값 뭐 특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한 2012년, 13년에 비해서는. 네, 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어디론가 불똥이 튀고 거기마저도 또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이렇게 그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좀 헌 것도 많지만 이렇게 새 아파트라고 본다면 이 근처 옥수동 또 금호동 뭐 행당동 이 신당동 이 근처 일대에 사시고 있는 분들이 헌 아파트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로들은 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더군다나 지금 옆에 이제 옥수 12구역이었고요. 옥수 13구역에 이편한 세상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그 단지가 2,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네, 자, 여기보다 단지도 크고, 근데 또 입주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옥수 리버젠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일로 튀어갈 거냐, 아니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도 같이 가격이 올라갈 거냐예요. 자,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이 옥수동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이 포스트 강남으로 지금 그 변화된 속에서의 꾸준한 전세 상승.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은 그거거든요. 전세 수요자가 결국은 이 과도하게 전세금이 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 그래도 단지 크기 또 위치 또 건축 연도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구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평대죠? 24평이요. 24평이요. 네, 24평이 지금 시세가 대략 한 7억 정도 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전세가 한 뭐 5억, 5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거래가 안 되니까. 예, 하지만 전세 금액은 그래도 올라가거든요. 이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 그래도 사고 싶은 매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라면 좀 놔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은 굳이 파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전세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뭐 1억 5천, 1억 안쪽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니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은 어쨌든 대세가 20평대거든요. 오히려 30평대보다는 아직은. 자, 그러다 보니까 평형대 또 뭐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또 이렇게 건축한 지 지금 4년 차 됐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5년까지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어떤 면모를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한 2년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한 2년 정도 더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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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다음번 전세 만기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네. 전화 주시면 그때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거기가 좀 높아가지고 나는 별로 안 좋더라고 가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게 뭐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네, 만기쯤 좋습니다.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고 그때 상황 봐서 저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우리 시청자분처럼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면 네. 좋죠. 거기가 이제 굉장히 구릉지예요, 사실은. 네. 이제 네. 지하철역 가까운 거는 하고 또 산 쪽에 위치한 맞아요. 거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데 아니면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단점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역할을 드리는 말씀은 큰 영역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남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강한 부분 그리고 이쪽 네. 지역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수요층들이 더욱더 몰리기 때문에 그 몰림 네. 현상,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브랜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단점에 대해서 네. 이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걱정은 조금 덜어두시고 조금 더 네. 시간 두고 저희에게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네. 지금 강동역하고 연결되는 주상복합이라고 레미안 강동 팰리스 25평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분양권을. 네. 아, 근데 그가 뭐 지하철 연결되고 뭐 교통은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은데 네. 그 주위의 뭐 환경 때문에 혹시 이게 보유 가치가 좀 있는지 아니면 가치가 없으면 좀 팔고 다른 데로 조금 투자를 조금 다른 데로 좀 돌려볼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권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은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강동구 천호동에 그 레미안 강동 네. 팰리스 그 강동역 바로 옆에 막 한참 이제 강동역. 공사 중인 예. 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연결돼 있죠. 네, 네네. 자, 여기가 이제 1000세대고 2017년도에 입주를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네. 자, 일단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 네.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관리비라든지요, 이 네. 통풍 시스템 이런 부분 때문에요. 사실은 그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하고 거기 아파트는 지금 일반 아파트처럼 네. 그렇게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주상복합처럼 그러니까 창문이 뭐 안 주상복합이요. 열리고 이러진 않고. 주상복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상복합이라 해서 특별하게 이제 변형된 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요즘 그 아파트나 주상복합하고 서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같이 짓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래층 쪽에는 이제 그 상가들이 배치되잖아요. 상가도 분리가 거의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고 해도 환풍 시스템 자체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네. 그 판상형처럼 이제 창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서 제약이 많거든요.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또 불편한 점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지역이 네. 굉장히 상권이 좋아요. 네네. 자,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거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의 형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네. 자, 거기서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또 네. 반대로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점은 요즘은 뭐라고 하더라도 신축이 대세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교통 환경이 좋죠. 아무래도 그 강동역하고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20평대도 있지만 30평대, 40평대 이런 식으로 큰 평형이 아닌 작은 평형이 요즘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을 해본다면 장점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여기에 큰 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굳이 가져가시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여기 네. 안에서의 작은 평이기 때문에 네. 입주 때까지 갔을 때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전세 수요자라든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부 형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 입주 때까지는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약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냐면요. 오른쪽에 네.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하나 미사지구가 36,000 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하잖아요. 네. 올해부터 꾸준히 입주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마저도 사실은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경쟁자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얼마고 거기는 얼마고 비교를 해 본다면은 사실 네. 여기가 딱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뭐 한 5천 가까이 예, 붙어 있는 그게 거는. 예. 그래도 입주할 때는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워낙 전세가 귀하고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쪽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성향도 많고요. 네. 거주하기에도 사실은 좋은 게 뭐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있는 부분하고 사실 상권이라는 부분이 교육만을 생각하거나 집값만을 생각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권이 놓이는 걸 별로 선호를 안 하겠지만 자체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천세대 지하철역하고 잡고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걸 장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네. 이제 소형이고 하니까요. 여기는 네. 일단 입주때까지는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제 분양가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이제 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뭐 프리미엄 어느 정도를 정도인지. 좀 알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 그 분양받으신 금액이 얼마예요? 4억 5천에 분양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붙었으니까 좀 5억 정도 현재 그 네. 시세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시세 형성 과정의 중심은 요즘은 전세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를 얼마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비교를 했을 경우에 네. 만약에 그게 이제 4억을 넘어갈 수 있는 전세 비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는 앞으로도 5천만 원은 더 오를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기대치는 그겁니다. 여기서 5억에서 이제 프리미엄까지 해서 5억 5천으로 갈 수 있느냐는 순수하게 여기서 놓이게 되는 전세 금액이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가격이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전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게 또 하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수요자들이 이렇게 분산이 된 거라면 전세 비율이 그다지 크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라면 한 2, 3천 정도 오르는데 좀 만족을 해야 될 겁니다. 미사지구는 아무래도 이게 강동역 지나서 지하철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쪽으로 전세 수요가 많이 몰릴까요? 일단은요. 네. 지금 이제 항상 이 단지 크기가 크고요. 뭐 하남이다 또 미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자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굉장히 커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만 알거든. 이 동네 계시는 분은 알되 외부 분들이 이 강동역에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이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마케팅이 없어요. 네. 하지만 하남 미사지구라는 그 지역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몰림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뭐 집값 상승률, 전세금 상승률 이런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다 계속 들고 가시고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좀 집을 좀 옮길까 하고 보는데요. 네, 성동구 성수동의 지역 아파트가 벨라들에는 네. 지역 아파트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아파트라 좀 부담이 가서 위험하지 않은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서서 또 이야기했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예. 과연 괜찮은지 한번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성수동에 예. 그 이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예. 자, 여기에 그야말로 이제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만큼 또 좋은 데가 없어요. 글쎄 저는 그런데 네. 자꾸 주위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는 바람에 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 사실 여기 꼭 그 하셔야 되냐. 저는 좀 네.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왜냐하면요. 네. 자, 이쪽 입지가 어디냐면요. 그 옆에 서울숲이하고 성수동에 그 서울수저 북쪽이거든요. 예. 예. 자, 여기가 굉장히 그 입지가 좋은 게 요 근처에 그 갤러리아 포레라는 대형 평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예, 시세나 알아요. 여러 가지 측면이 굉장히 예. 그 장점이 많은 구역이고요. 예. 이 근처에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지금 저쪽 아래쪽에 뭐 트리마자나 이런 것 같은 경우라도 평당 뭐 4,500, 5,000 이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평당 뭐 2천만 원 분양을 받는데 2,500, 3,000으로 탁 튀고 올라가기는 너무 이제 쉬워질 거예요. 예. 문제는 그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바깥에서 조합원들이 모집해서 이 땅에 이제 네. 그 아파트를 짓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중요한 건 이 땅에 이미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사용 승낙을 해주고 얼마만큼 매도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 지금 이 근처에 땅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요. 모 예. 연예인도 여기도 땅도 매입을 했다는 소리에 이 근처 땅값이 무지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럼 너도 나도 어느 일정 가격에는 팔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음.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진행을 할 때 이 네. 소위 사용 매입에 대한 비율이 얼마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95% 정도까지는 매입을 해놔야 나머지 5%로 소위 안 파시려는 뭐 네, 알박이가 네. 됐든 그걸 안 파시려는 분들을 매도 청구해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기 현장에서는 네. 쌍용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된다 지금 그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 조금만 네. 더 하면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건 누구든 하는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위험 요소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요, 또 중도금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과정에 예. 막상 이제 토지주들이 그 사용 승낙을 안 하게 됐을 경우라면 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 되는 거가 있고요. 처음에는 조합 분양 금액이 좀 싸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사업 기간이 오래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공사 건설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비도 뭐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나 여러 가지가 올라갔을 때 예. 하는 부분들이 다 누가 부담해야 되냐?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조합원.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되면은 실제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됐다고 손 치더라도요. 네. 그때 가서 그때 분양 금액이 아닌 추가 분담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경우에 이거 그래요? 뭐 굳이 내가 조합원으로 가져가서 내가 이익 본 게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성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그런 조합 아파트가 거진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어려움에 껴있는 데들이 많아요. 이제 자금에 대한 안전성에 의해서 신탁에 맡겨서 하니까 뭐 네. 금액은 어디로 도망갈 일은 없다라고 안전장치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끌려다녀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예. 끌려서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하지 말아야겠군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왜냐하면 이 업체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차거든요. 예, 2차. 예. 19년도 입주래요, 그것도. 예. 자, 근데 이제 이 입주 자체가 예상대로 다 들어맞으면 좋은데 예.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지금 760세대 했고 지금 한 480세대 이제 2차로 분양을 하는데 1차는 완판됐고요. 2차는 작년 10월부터 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예. 시장이 워낙 좀 약간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여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든 2차든 다 이렇게 조합원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발이 네.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시고 조금 더 정말 너무 입지가 좋아서 나는 꼭 해야 됐다고 한다면요. 진짜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있는지 확실하게 어떤 뭐 개런티를 받고 그러고 나서 지역주택 조합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평촌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그 알았습니다. 시간이 예. 너무 예. 촉박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 방송 알았습니다. 이후에 또 전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의 고민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만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26일 화요일과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무료 세미나 일정이 없는 없어요. 건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통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화요일은 계속 해서 하는데
이번 주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없다 보니까 이 음. 추위에 네. 오셔서 또 헛걸음 하시면 안 되니까 네. 꼭 스케줄 유념해서 체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매물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되는 매물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투자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차근차근 하나씩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소개를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은 김영조 소장이 들고 왔는데 오늘은 어떤 매물입니까? 네, 강남 투룸 다세대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파격적인 가격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매매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수익성까지 갖춘 우면동 R&D 특구의 중심인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면동 매물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매물은 김철문 이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어요? 예, 강남 쪽이 되겠는데요. 강남의 투자 지역 중에서 고급 주거 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노년 이동에 역세권 매물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개발 호재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죠. 용산입니다. 용산의 중심 지역 바로 원효로 일가에 역세권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총 세 가지 매물은 우면동과 그리고 논현동, 원효로 일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오는 3월에 준공됩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은 논현동에 있는 매물이네요.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노년 이동입니다.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 고급 주거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의 고급 주거 단지가 맞대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고급 인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이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 5분 거리 역세권 매물은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인근 지역의 학군 수요라든지 업무 단지의 직접적인 배후 단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를 안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이 인근에 있는 투룸 신축보다는 실질적으로 약 2평 정도가 크다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실거주에 대비해서 그만큼 수요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얼핏 그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노년 이동하면 아시다시피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단 쪽에 압구정동이라는 청담동 이런 고급 주거단지라든지 상가, 업무실에 밀집된 지역으로서 그만큼 많은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거주와 더불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구청역과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7호선과 현재 분당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서 바로 하단으로 한정거장 이동하시면 2호선이라든지 9호선
3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교통망이 잘 갖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중심 지역에서 바로 삼성동의 직선거리로 약 200m 이내에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도 바로 인접해 있다는 단지로 볼 수 있겠고요. 상단 쪽에 보시면 고급 수입차, 자동차 전문 매장이라든지 바로 인근에 웨딩, 컨설팅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전체 면적의 주변 지역이 이미 80% 이상이 상업과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 수요가 뛰어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테란로, 봉은사로, 학동로 이런 주변 지역에 바로 배후에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의 그런 고용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본 매물 지역 4통 8탈 지역에서 그만큼 편의시설이 뛰어난데요. 바로 좌측으로 차병원 사거리라든지 인근 지역에 보시면 가구의 거리, 또 상단 쪽에 보시면 편의시설이 다양한 있죠.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삼성동 코엑스라든지 하단 쪽에 테란로, 봉은사로 이런 주변 지역에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남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학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 매물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학동초등학교라든지 원주중학교, 경기고, 영동고 이런 다양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한 부분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공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현동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강남구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 쪽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 신사동 쪽이라든지 압구정동, 이 천당동 주변에 보면 K-팝, 한류센터의 문화, 컨텐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3년간 계획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지금 포섭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개발되면서 본 매물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의 삼성동이죠. 이 삼성동 같은 경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현재 2호선과 여기에 9호선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주변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교통망이 8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GTX라든지 KTX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다 보면 교통의 중심축이 바로 인근 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국제기로 복합 도시로서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가 바로 인근에 들어서므로 인해서 여기에 수많은 고용 창출, 여기에 실질적으로 상권이라든지 업무실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영동대로 원샷 개발의 그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 테란로와 바로 연결돼 있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바로 다양한 고용 창출, 창업팀스타운이라는 이런 테란로 중심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기에 많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인적 수요라든지 주변 지역 집가 상승 이런 부분이 끌어올 수 있는 인접 지역의 다양한 호재가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현동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매력은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지어집니까? 예, 3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 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매물 같은 단지형 2개 동으로 40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6층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넓은 거실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실 폭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3.7m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넓은 거실과 투룸, 여기에 발코니, 옵션은 기본적으로 풀옵션으로 장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면의 진입도로가 또 7m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대리석으로 마감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임대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할 걸로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분양가가 되겠는데요. 분양가가 현재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높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일반 매물보다 전용이 2평 정도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하시면 상당히 싼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를 넣을 경우 보증금 약 2억 7,500만 원 이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대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월세를 선호하신 분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약 8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과 향후에 2, 3년 후에 차익도 내다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이 매물을 보고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필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남 지역에 투자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강남의 업무타운 개발에 따라서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투자에 있어서 전용 면적이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향후에 매도했을 때 이런 구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면 그만큼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조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이번 매물은 우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고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첫 번째도 가격, 두 번째도 가격이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투룸의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길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지적인 면이나 매물의 가치 측면에서 봐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매물입니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의 매매가가 책정되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또 수익률까지 겸비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진 매물이라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우면동 개발 호재, 입지 여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적인 면, 또 입지적인 면, 개발 호재 모두 다 갖춘 그런 특급 개발 호재까지 갖춘 그러한 점들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꼼꼼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그 입지 여건이 형성되어 있나요? 네, 우선 본 물건의 그 입지 여건은요. 배우지가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산재해 있습니다. 강남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연구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힐링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의 편리성은요.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 이용할 수 있겠고요.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3호선 양재역과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로망 또한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입니다. 도로망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삼성 R&D 센터가 있고 LG R&D 센터가 있고 KT R&D 센터가 있는데 LG R&D 센터와 KT R&D 센터는 도보 1분 거리에 본 매물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R&D 센터 주변 단독주택지로는 이곳만이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삼성 R&D 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주변 지역 개발 호재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물건지 인근을 살펴보게 되면 강남권에 아주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우면동입니다. 가장 주된 개발 호재로는 삼성 R&D 센터와 또 이 최근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죠. 경부고속도로의 공원화, 또 이 터미널 이전 부지 계획이 굉장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R&D 센터가 서울에 처음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준공이 떨어졌고 이번에 지금 좀 많은 인원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올 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LG그룹, LG에서 가장 큰 규모의 4,000명의 상주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R&D 센터가 또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현대기아차 본사 8,000명의 상주 인원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유명 브랜드 있는 KT 연구센터, 또 뭐 STX 연구센터, 또 200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 또 국제기관 138개, 벤처기업 199개, 또 그 외에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R&D 밸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본 매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R&D 센터, 또 LG R&D 센터, KT R&D 센터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고속터미널 부지 이전 계획이 이 우면동과 가장 가까운 양재 IC 나들목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초 IC에서 한남 IC까지 이 정체 구간에 지상은 공호나 지하는 도로를 건축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서초신문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동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최근에 그 녹지 공간이 도심에 가장 필요한데 이 개발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17만 평의 녹지 공간, 공원이 생겨난다는 특급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대기업이 이 인근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자,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네, 우선 그 입주자의 편리를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그러한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는데요. 건물은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그러한 회사가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장재는요, 투룸이 갖춰져 있지 않는 빌트인 냉장고, 또 시스템 에어컨, 또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CCTV 등 드럼 세탁기 할 것 없이 모든 이 설치물이 몸만 들어와도 살 수 있는 그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방문하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가격 얼마입니까?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이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가격은요, 매매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9천만 원이지만 매매가를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전세 가격이 예상됩니다. 월세는요, 보증금, 대출금 1억 3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6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55만 원, 월세 2천에 90만 원 가능합니다. 매매가 2억 1천만 원은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의 매물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들어봤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지역의 임대 수요, 공급 물량, 매매 가능 금액, 또 그런 이러한 것들을 발품을 팔아서 직접 시장 조사를 통하여 직접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매물은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샘플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봐야 되겠죠. 이번 매물은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2016년 5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하는데 이 매물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용산에 실질적으로 투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평가된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만큼 이 원효로 1가 지역이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에 굵직한 개발 호재에 둘러싸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 원효로 쪽은 교통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매물은 원효로 1가입니다. 바로 앞쪽에 6호선과 4호선 인근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대역, 남영역,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5분에서 8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뿐만 아니라 용산의 접근성이 한정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5년간 건축 제한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없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다는 장점으로서
그야말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용산의 중심 지역에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포인트를 듣다 보니까 주변에 뭐 지하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로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 이런 입지 여건이 궁금한데요. 네, 현재 보시면은 본 매물이 지금 효창공원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6호선인데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 경의선 역사가 올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실질적으로 역사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바로 대로변에 인접해 있다. 이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강변북로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 맞은편에 여의도라든지 바로 강남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작대교라든지 이쪽에 보시면은 온효대교 그리고 한남대교, 반포대교가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중심 지역으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중심부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하단 쪽에 보시면은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4호선, 중앙선, KTX, 경의선이라든지 이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축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다양한 또 멀티플렉스 상권이라든지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동서로 실질적으로 이태원과 공덕 좌측으로 보시면 홍대 상권이 이어지는 상권의 중심축을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서울역과 바로 배후에 명동 이런 남대문의 우수한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은 실질적으로 모든 편의시설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인근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가 도보 5분에서 10분 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또 효창공원도 있기 때문에 쾌적성 또한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매물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용산구 원유로 1가에 위치한 매물이죠. 자, 이 매물이 미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주변 지역 개발 호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교통병이 획기적으로 저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실질적으로 강남과 연결되면 실질적으로 강남권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HDC 신라 면세점이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오픈이 된다면 그로 인한 많은 주변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 이전이 약간 지체되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선에 오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호재죠. 바로 인근의 삼각지역 주변에 보시면은 캠프긴 부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63빌딩 건물 높이로 실질적으로 7개 동 이상이 들어섰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 창출 효과 아주 파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지금 전자상가에 접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7성급 호텔, 최고 호텔 실질적으로 3개 동입니다. 현재 20층 이상 올라가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정도 개관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많은 고용 창출이 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지역으로 보시면은 바로 효창 4구역, 5구역이 벌써 개발에 따라서 재개발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쪽으로 보시면 문배동의 상업과 업무시설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유로에 남아있는 개발의 중심축이 바로 본 매물이 있는 온유로 1가 중심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가 투명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유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그렇다면 과연 건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질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5월 정도에 준공 예정일 단지형 2개 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의 단지형이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이 땅값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실질적으로 총 6층 건물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로얄층 3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여기 인테리어는 실질적으로 한샘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주를 통해서 여기에 고급스럽게 지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 전체 대지 면적 250평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옵션은 풀옵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벨트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 그 가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건축주가 땅값을 저렴하게 매수하다 보니까 공급 가격이 상당히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이 지금 현재 2억 5,500만 원입니다. 어느 지역 못지않게 중심 지역인데요. 그만큼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는 2억 2,500 잡으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가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지역은 월세가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 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7,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미래 개발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세 수익률을 낮지만 향후의 미래 개발 가치 이런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도 쭉 다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도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 조심할 게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현재 용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개발 호재에 따라서 많이 지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 3년 정도가 가장 큰 호재가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에 자기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현장의 답사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역세권의 그 도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하신다면 향후에 어느 투자 못지않게 알뜰하게 꾸며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고요.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투자개발 김영조 수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